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미 지도 교수하고 팀원도 정해져 있어서 어, 하는 친구들이 거의 많고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군대 갔다 오거나 뭐 휴학을 했었거나 복학해가지고 새롭게 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팀 단위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예비 캡스톤 했었던 팀에서 별도로 따로 독립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 돼버렸어요. 원래 과거에는 그냥 코스웍만 듣고 학점으로만 졸업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무슨 능력을 쌓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취업 자체가 옛날처럼 뭐 공채 많이 보거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면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채용이라는 형태로 가야 되다 보니 단순하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줄 안다, 해봤다,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면접관한테 그거를 자기를 이제 입증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그런 과목에서 측면에서 이제 캡스톤 설계가 딱 그 과목이에요. 캡스톤 설계 과목에 대한 뜻을 좀 말씀드리면 캡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공학교 인증제도니 이런 건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과목 하라는 거 그냥 수강해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설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 10년 전서부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선진국 반열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벤치마킹에서 카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회사에서 그걸 카피해 나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캡스톤이라는 과목이 뭐냐면은 스톤에다가 캡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캡스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학할 때는 약간 스톤까지는 아니지만 뭐 좌우지간 뭐 어리버리했는데 이제 모자를 씌워서 뭔가 사람을 만든 그런 것이고 저 단어는 미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캡스톤 설계를 갖고 나서 그 교과목이 가장 정점에 있는 교과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4학년에 이루어지고요. 4학년 2학기 때에서 1학기로 옮겨온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2학기 때는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1학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2학기를 운영하는 학과들도 있고요. 우리는 1학기, 2학기 뭐 1학기만 해서 끝나는 그런 형태로 저희 학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진로랑 연관된 주제로 내가 이쪽 분야에 관련해서 취업할 수 있는 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졸업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죠. 교과목도 힘들고 내가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죠. 근데 그걸 하나로 같이 해놓으면 상당히 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캡스톤 했었던 것 중에 내 진로가 바뀌었다거나 내가 예비 캡스톤 마지못해서 했었는데 지금 새롭게 내가 내 진로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난 주제 변경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에 뭐 짧게는 이게 지금 15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길게 하면은 방학 때까지 하면 한 6개월 정도 여러분이 이제 공을 들여야 되는 건데 어, 좀 난이도가 높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맞는 거를 하는 게 맞지. 그냥 뭐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게 되면은 별로 다른 팀원들한테도 민폐가 될 것 같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될 수 있으면은 진로에 맞는 캡스톤 설계 주제를 갖고 나서 나중에 면접 갈 때 이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셔야만 됩니다. 면접 갈 때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면접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1대1 면접으로 몇 시간 심도 있게 다루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가서 뭐 5분, 10분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면접관도 할 얘기 없고요. 여러분들도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선 멀뚱멀뚱하다가 끝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 설계에 대한 주안점은 뭐냐면은 종합 설계를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팀 단위로 해서 어떤 주제를 갖고 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던 뭐,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도 이제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팀 구성해 가서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도 지금 까먹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경험을 갖고 나서 필드에 나가 가지고 어, 그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게 이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게 됐는데 주제 선정이라든가 내 진로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을 하게 될 텐데 저는 뭐 조교 없이 그냥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쭉 보고 주로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일한 거에 대한 절차를 제가 주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난이도에 대한 거 그리고 난이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또 완성도 있게 했는가. 그다음에 꼭 난 다 성공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팀이 했거나 혹은 다른 선배가 했던 거에 대한 걸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선배들이 했던 거를 한 것은 그냥 선배들이 한 거고 여러분들이 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 그거보다는 약간 참고한 게 있으면 업그레이드 돼 있거나 업데이트된 정보를 갖고 나서 새롭게 해서 뭐 성능이 좋아졌다거나 성능이 안 좋아더라도 내가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다음에 조 편성에 대한 거를 하겠는데 조 편성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돼 있는 조는 하면 되겠고요. 안 돼 있는 조는 기존에 있는 조랑 합류를 하거나 혹은 안 돼 있는 사람들끼리 조를 따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떻게 구성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서 발표는 2주 동안 하겠는데 제안서 발표, 뭐 중간 발표, 최종 발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때 주로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만 어, 최소한 그 조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무임승차하는 거는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면서 혹은 발표가 좀 한 사람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무임승차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 조는 별도로 따로 불러가지고 별도로 물어보는 시간을 또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안서 제출 발표하고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동료들도 같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동료 평가 제도를 할 겁니다. 동료 평가에 대한 제도를 그때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양식하고 만들어서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1조가 발표하는 것을 2조에서 나머지 10조 사람들이 듣고 나서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코멘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조인 사람은 2조에서 10조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중간 발표,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 평가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평가에 대한 것을 어, 학점에 포함을 할 거니까 동료 평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요. 네. 대부분에 대한 거는 네네. 다 조 단위로 할 겁니다. 아니 누구 지금 친구 캡스톤 전화 받고 이거 있는데 OT 중이어가지고. 예진 전화 받고 있는데 네네. 김예진 네 보고 있어요. 뭘 네네. 보고 김혜진 나하고 하고 있는 얘기야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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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음소거를 해놓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중간 여러분들 그 동료 평가에 대한 것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정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진행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제안서 중간 최종 발표 이게 보고서는 목요일 저녁 때까지 이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료에 대한 거는 제가 두 가지 그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료는 서로 공유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평가하는 측면에서 제출에 대한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에다가 학생 자료실에다 올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과제물 제출하는 팀 단위로 제출하는 거 두 군데로 이렇게 제출을 제가 여러분께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내 동료들도 내 자료를 보고 나도 다른 동료를 자료를 보면서 자기 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4주차, 5주차의 제안서에 대한 제출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9주차, 10주차,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중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최종 시연은 13주차하고 14주차에 이제 할 예정이고요. 15주차는 봐가지고 미진한 사람만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자료에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요거를 쓰게 내면 최종 발표는 요때 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 여러분이 4학년 1학기 해가지고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데 올해부터 졸업 논문 작성 시기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졸업 논문 제출 시기를 2학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제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최종 발표가 1학기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논문에 대한 걸 좀 작성하고 제출에 대한 것이 과거에는 10월 초였는데 올해부터는 9월 초로 바꿨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면접을 가야 되는데 이 9월 달에 그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땡겨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미리 작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아마 첫 주 개학하자마자 졸업 논문 제출과 심사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거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미리 저희가 기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최종 발표할 때, 요 발표할 때 지도 교수님이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후에 다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12시까지 클래스에 과제 제출을 하시고요. 발표 순서는 그룹 1, 2, 그룹 1, 2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때 봐가지고 먼저 발표하고 싶은 분 있으면 먼저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번 뭐 1조만 먼저 늘 발표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발표, 최종 발표도 발표하는 그 주에 목요일 날 12시까지 클래스에 과제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요 클래스에 제출할 때 어, 지금 요 페이지가 보이시겠죠? 보면 보이던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은 학생들 강의 자료실이라는 데가 있고요. 어, 캡스톤 설계에 보면은 이제 팀 프로젝트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레포트 저희 발표 저기 보고서라든가 제출은 팀 프로젝트 관리에다가 제출을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강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강의 과제 관리에다 제출하시면서 학생들 다른 팀하고 전부 다 공유해야 될 것은 이제 수강실 자료실에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강실 자료실에다가 다른 학생들의 자료들도 서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와서요. 조선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정은 지난 그 예비 캡스톤 조랑 뭐 동일하게 가져가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채로 분리를 하셔도 되고요. 뭐 따로 가셔도 되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도 교수님이 한 팀당 2명, 한 팀, 한 교수님이 2팀 이렇게 지도하고 돼 있고요. 만약에 조언을 못한 경우 1위는 제가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못 정한 경우는 1인으로 제가 수행하는 도록 그냥 허용을 이번에 처음 이제 해주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서 팀을 하는 거는 이거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뭔가 하고 싶은데 팀원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나 혼자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조를 못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조를 구성을 해서 팀 단위로 하기를 희망하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못하는 사람은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과에 외국인 학생이 만약에 우리 팀에 들어온다. 그때는 4 플러스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 대학에 옛날에 갔을 때 한국 학생들이 왔는데 4학년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캡스톤 디자인 설계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학생들 한 명씩 그냥 미국 애들이랑 팀을 지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제3국가의 비영어권 사람들하고도 코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비영어권인 사람이 왔을 때 그 친구랑 같이 코업을 하는 거에 대한 경험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뭐 선진국하고 한 경우도 있지만은 중소개발 중 개발 국가, 개발 도상 국가랑 같이 할 경우 있거나 아니면 후진 국가, 개발 성장 국가랑 하는 학생들하고 여러분이 일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내가 우리 팀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에 대한 선정에 대한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조 번호가 이름도 쓰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뭐 조 이름도 쓰긴 하는데 우리 클래스에는 이게 조 번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 번호에 대한 거를 오늘 여러분이 쓰는데 이 클래스 수강실 자료실에 먼저 하는 사람마다 조 순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조가 편해. 나는 끝조가 편해. 근데 사실 끝조가 몇 조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적당하게 한 15조 정도에서 내가 안에까지 하고 만약에 그 뒤에 있는 게 중간에 붕대가 드는 20조를 썼는데 15조에 끝나. 그럼 그 친구는 이제 16조로 이제 당겨지겠죠. 그래서 그런 희망에 대한 것도 조번호도 여러분이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로 여러분을 쓰게 할 거고요. 최종 마감은 3월 10날 목요일 12시까지 양식 제가 어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수강실 자료실에 희망하는 조 이름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것이 제안서 중간 최종 발표에 대한 것이 있는데 팀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팀원 한 번 이상 발표를 하고 발표 시간은 10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해놨어요. 어쨌든 요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를 제가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표는 오늘처럼 이제 줌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강의실이 배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의 발표 자료에 대한 거, 양식에 대한 것이 업로드되어 있는 걸 보시고 쓰시고요. 발표 자료는 자유이나 내용 관련해서는 공지사항
이유했는데 특별하게 뭐 제가 특별하게 공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촘촘하게 쓰시고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제가 팁을 좀 드리면 뭐 오디언스 사이즈가 상당히 크면은 글자 몇 개 안 쓰고 주로 말로 다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이랑 같이 하는 요 자료, 강의 자료에 대한 사이즈 정도 요보다 더 작으면 작았지 이거보다 크면 안 됩니다. 줌으로 강의할 때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줌으로 발표한다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발표 자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요 정도 지금 강의 자료 정도 수준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제출하는 거 0점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격주마다 주간 업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것이 보시면은 제출에 대한 것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냥 팀 단위로 해서 제출하는 양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스캔하거나 PDF로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주치에 대한 것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4주차에 제출하는 것이 3주차와 4주차에 진행된 거에 대한 것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이 조금 지도 교수님하고 미리미리 좀 연락을 하세요. 저도 우리 학생들 매년 할 때 보게 되면 뭐 목요일 제출인데 막 목요일 날 막 연락해가지고 급하다고 그럼 너무 늦잖아요. 목요일 있으면 그 전주부터 해가지고 미리미리 교수님한테 서명을 받던 뭐 확인 메일을 해서 그걸 같이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캡스톤 설계에 대한 제안서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서 양식 업로드 해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쓰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문서 작업을 내가 시키면 2학년, 3학년, 4학년에 대해서 문서가 참 좀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학년이면 4학년다운 문서를 쓰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돼,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문서 작업 하나가 여러분들 그 취업하는 데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어떻게 썼는지도 좀 보시고 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캡스톤 설계에 대한 제안서하고 중간 발표, 그다음에 최종 발표에 대한 자료는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굳이 그 자료를 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문서에 대한 게 막 줄이줄이 쓰는 걸 별로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내용을 다 컴팩트하게 그림이나 표 위주로. 그 다음에 그림이나 표가 내가 그리지 않았으면은 반드시 참고 인용에 대한 걸 넣으시고요. 그림이나 표에 대한 것이 폰으로 스케치하는 것보다 이건 공식적인 문서이니까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좀 잘 그리시길 바라겠고 근데 정 그리기 어렵다 스케치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냥 붙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어, 너무 성의 없게 하시면 안 되겠죠. 성의 있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태까지 우리 학교와 학과에서 해왔었던 점수입니다. 그래서 10점, 10점, 20점, 25점, 35점. 여기다가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발표를 했느냐 공이 다 발표해갖고 질문 내 답도 잘했다면 다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출석 후 동료전 퇴실 시 결석 처리. 근데 결석이 제가 출석을 따로 부를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이 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시간 이런 걸 보는데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동료 평가 그걸 하고 나서 출석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출석 평가라기보다도 여러분들 동료 평가에 대한 거를 하고 그다음에 동료 평가에 대한 것도 뭐 우리 4명 중에서 한 명이 다 써서 냈다. 그럼 솔직히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상 거기에 동료 평가에 대한 것을 내가 누가 썼는지 우리 팀 공통 질문 이렇게 공통 코멘트 이렇게 쓰지 마시고 누가 코멘트한 건지 실명제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설계 수행 소모품 구입 지원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1인당 4만 원이 되겠고요. 실습비 청구 양식은 추후 자세히 공지. 근데 이미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했고요. 아마 2학년, 3학년 때 해왔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믿는데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서류, 표지, 통장 사본의 계좌번호와 반드시 일치, 지출 내역서, 영수증 철부 틀, 같은 내역끼리 한 페이지에 붙이기, 풀로 붙임, 테이프 비스테이플러 불가. 상당히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 이게 이제 행정편이라고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카드 결제하면 카드로 그냥 서로 믿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이게 행정편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테이플러를 붙여가지고는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풀로 단단히 영구적으로 붙을 수 있도록 툴을 써주시고 거래 내역서는 반드시 영수증과 같이 제출. 영수증에 구매한 상품 목록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거래 내역서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국세청도 그렇고 우리 학교의 이 총무처도 그렇고 이 친구가 뭘 샀는지에 대한 것을 그 내역을 보고 싶은 거죠. 이 친구가 만약에 산 것이 전혀 개인적인 걸 샀는데 그것이 어, 내역서에 나타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거래 내역서를 반드시 여러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게 사회에서 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왜 학교가 꽂아서 그래? 학교가 꽂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이든지 다 이걸 요구를 하고요. 회사 가면 더 합니다. 구멍가게가 회사가 아닌 이상 법인 기업에서는요. 영수증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 요구합니다. 좀 심한 경우는 영수증에 여러분이 식사를 한 내역을 다 포함하면서 1인당 비싼 걸 먹었는지 거기에 술을 먹었는지 그런 건 그러면 영수증 통째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 나가는 거에 대한 예행 연습이고 회사에서 어, 공금을 썼을 때 공급인가요? 아니지. 그 공비를 맞나요? 사비, 교비, 우리 사비, 교비, 그다음 회사는 뭐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공적인 비용에 대한 거 쓸 때, 회사에서 쓸 때, 그런 거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구입 내역서하고 영수증 번호 일치해서 영수증 번호 매기고 최대 넉 장 하고요. 팀원 중 한 명의 통장으로 개별적으로 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팀원 중 한 명으로 다 몰아서 사실 이것도 엄격하게 하려면은 누가 쓴 비용 가지고서 개별적으로 더치페이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고 나 공부하는데 바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그 코어에 대한 건 20%고 그 주변에 대한 거 하는 거한 80%를 더 많아요. 회사 가도요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잡무도 하고요. 나랑 관계없이 회의도 들어가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내 회사에 가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신용카드에 대한 거, 인터넷에서 쓰는 거, 인터넷에서 이체하는 거, 현금 구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단위영수증 안 되시고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간편 결제 안 되고요. 개인소득공제용, 이게 이제 늘 헷갈릴 겁니다. 이게 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교비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낸 등록금에서 여러분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개인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이게 대학교, 광운대학교용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에 대한 사업자 번호는 뒤에 나올 거예요. 영수증 스캔본 불가.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으로 결제한 거는 인터넷으로 해서 내가 보기엔 스캔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일단은 원칙 이러니까 인터넷에서 나온 인터넷 출력 영수증 해서 다시 오려가지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명세서만 제출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 명세서라는 게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래 명세서만 나와 있으면 뭐 영수증이 아니에요. 영수증이라고 딱 써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이 아까 맨 처음에 내역이 잘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거래 내역서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현금 영수증은 기출징비형 광운대학교. 이게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현금을 요즘은 안 씁니다. 뭐 보면 정치인들이나 뭐 단위 영수증 쓰고 뭐 현금 영수증 쓰고 그냥 하지 일반 기업에서는 현금 영수증 되진 않고요. 현금 영수증 쓸 때도 보게 되면 지출 증비용 해가지고 지출 증빙용으로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해야만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줘야지만 됩니다. 회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만 원 이하 물품 구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초과된 것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미안한 거죠. 그런 거 다 하게 해줘야 되는데 4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씩 해줘야 돼. 학교가 가난해서 그렇고 그런 데 비해서 보면은 등록금이 싼 거예요. 유럽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 대학이랑 비교해보면 등록금이 싼 편이잖아요. 물론 뭐 유럽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하면 뭐 비싼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어, 뭐 현재는 저희가 1인당 4만 원밖에 못 해주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여러 후배들은 1인당 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재료비 및 소모품비만 인정. 그러니까 이게 기자재는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서적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적, 컴퓨터 소모품. 이게 약간 상충되는 내용인데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된 소모품비는 되는데 컴퓨터 소모품은 안 된다.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내가 컴퓨터 소모품을 사가지고 이걸 프로젝트에다 활용했다. 그럼 난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련된 거에 대한 것을 컴퓨터 소모에 관련된 거다. 근데 요즘 아마 컴퓨터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게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이 많이 또 잘못 사는 게 이제 융성 공유기 얼마 되진 않지만 사실 저러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남잖아요. 그런데 반납해야 되는 장비가 됩니다. 근데 반납을 하게 되면 또 학교에서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으니까 유무선 공유기는 이제 지원을 하지 않고 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쓰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통비, 회식비, 공시비, 배송료들은 인정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소득공제형으로 받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운대학교 지출 증빙용으로만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학생 어디 있었죠? 신용 체크, 현금 구매할 때 여기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하고 거래 명세서 요것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느 업에서 꼭 물건을 사야 되는데 거기가 뭐 카드 안 된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나서 꼭 카드를 막
요즘은 그런 가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번호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 대표자가 이게 과거 거여서 대표자가 유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총장님이 바뀌었죠. 김종원 교수님으로. 그러니까 김종환으로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거는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영수증 모원 샘플입니다. 예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석장을 풀을 붙인 거, 풀을 석장이군요. 그냥 샘플을 이렇게 한 거네요. 이게 제일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죠. 거래 명세서만 딱 있어요. 이 영수증에 다 내역이 있고 뭐 공급가 있고 단가 있고 하니까는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다 보시면 이제 거래 명세서입니다. 영수증 겸용이라고 써서 있어요. 영수증이네 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영수증 겸용이라고? 어, 이 영수증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건 아닌가 봐요. 영수증 겸용해서 저도 지금 그런가 본데 아마 영수증 형태가 따로 있을 겁니다. 여기가요. 거래명세서이니 영수증도 꼭 첨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도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 뭐 양식에 대한 거 보시고 나서 뭐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양식 설명하는 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45분인데 한 5분만 쉬었다가 5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